하고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비와 같이 자신만의 입장을 강조하는 한국은 좀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주요 장관 및 관계부처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번 아베 내각 개편에서 유일하게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스가 관방장관인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한 것에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1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IAEA 총회에서 우리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대처를 비판하는 정부 연설을 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소문을 만들어내서 일본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조의 말을 이어가며 극히 유감이며 한국이 사실관계와 과학적 기초의 주장을 행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차례나 유감이라고 반복하면서 강하게 한국에 요구한다고 하는 모습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예상 밖의 상황에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누누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오사카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돕겠다면서 일부를 오사카 앞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시민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조사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 내에서 매우 골칫거리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한국에서 걸고 넘어지니 매우 곤란하게 된 겁니다. 한편 이번 개각 때 새롭게 임명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곤란하게 마찬가지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IAEA 총회에서 오염수의 취급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IAEA 보고서에도 일본의 대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필요한 반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긍정적인데 한국만 오염수 방출을 과학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가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포함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본 기술과학 장관은 삼중수소 이외 거의 다 걸러내서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삼중수소야말로 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노출 시 DNA 변형, 암 유발 및 생식기능 저해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IAEA 일본 측 대표 기술과학 담당상은 직접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며 국제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방류된 어패류에 농축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수출 규제 갈등을 빚으면서 한국은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이슈로 맞서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접한 일본 네티즌의 글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인근의 섬이 수몰될 위기가 생겨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가 가진 국병 지역 낙도 관련 정보를 모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인용한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사람이 살지 않는 낙도의 해안부가 모르는 사이 파도에 침식돼 영해가 좁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DB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섬이 사라지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우선 영해를 비롯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역은 홋카이도 인근으로 러시아와 북방 영토를 다툼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게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경의 끝부분인 섬마저 없어진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장차 러시아가 해당 지역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되죠. 섬이라는 것은 필시 해수면 위로 그 모습이 살짝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침식 혹은 수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인공적인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암초 베이스만 감지가 되면 그 위에 섬을 올려서 남중국해 확장에 힘쓰는 것도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섬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우려 혹은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침식작용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실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서서히 잠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빠르면 100년, 늦어도 200년 안에는 일본의 상당 부분이 잠기게 된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 원인은 역시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고 있고 그것이 해수면이 6m 내외로 상승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나라들은 당장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피지섬은 이런 수몰 위기를 눈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 기후협약 참여를 호소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니카라과,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작년 말에 홋카이도 북쪽의 작은 섬 에산베아나 키타코지마가 침식돼 수면 밑으로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욱더 영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섬의 수몰이 침식인지 해수면 상승인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며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